과연 챗GPT가 유머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지구상의 책을 다 사지 않았을까? 검색 시장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정말 새로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상업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겠죠.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는 김건희라고 합니다. 멀티모덜 AI라고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챗GPT는 이제 오픈 AI의 GPT-3라고 하는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GPT-3는 일반적인 언어의 이해와 생성을 다 할 수 있는 언어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서를 요약한다거나 코딩을 한다거나 번역을 한다거나 언어로 된 게임을 만든다거나 혹은 신문 기사를 쓴다거나 그런 모든 작업들을 다 잘할 수 있도록 만든 엄청나게 큰 신경망 모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GPT-3라는 모델은 이름에서 아실 수 있다시피 GPT-1이라는 모델이 나왔고 그 다음에 2라는 모델이 나왔고 2020년 상반기에 GPT-3라는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GPT-3가 그 당시에 크게 곽강을 받은 이유가 그 직전에 초거대 언어 모델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튜링 NLG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의 거의 10배가 되는 파라미터 수입니다. 여기서 10배라고 하는 건 우리 뇌로 보자면 뉴런의 개수가 10배가 됐다. 그러니까 뇌의 용량이 10배가 됐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GPT-3가 다양한 언어 이해와 생성은 가능하지만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이제 지시를 받아서 행동한다든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대화를 생성하는 니즈가 생겼기 때문에 2022년 1월에 인스트럭트 GPT라는 버전이 나왔고요. GPT-3보다는 훨씬 더 사람의 말을 더 이해하고 사람이 원하는 바를 수행할 수 있는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챗GPT라는 게 나왔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인스트럭트 GPT인데 대화를 통해서 인스트럭트 GPT, 그러니까 GPT-3 모델의 다양한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서비스가 이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챗GPT는 아주 어려운 이론이나 고도의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개발됐다기보다는 아주 간단한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던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아주 극단적으로 스케일업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을 이름은 아시길 바라서 이 용어를 쓰고 있고요. 엄청나게 큰 모델을 온라인상에 무수히 많은 텍스트를 모아서 자기감독 학습이라는 방식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은 레이블이라고 인풋과 정답상을 모아서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게 이런 아웃풋이구나. 그게 이제 감독학습이고 자기감독학습은 일종의 어린아이가 끊임없이 온라인상의 텍스트를 보면서 스스로 언어를 깨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앞 단어가 몇 개 나왔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한다든지 혹은 문장이 있을 때 어떤 빈칸이 있을 때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뭔지 가리고 맞추기 언어와 관련된 아주 간단한 태스크들을 무수히 많이 반복을 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온전한 텍스트만 주어지면 사람이 따로 지시를 내리지 않아도 혹은 레이블을 주지 않아도 스스로 이제 학습이 가능하겠죠. 그게 이제 자기감독 학습의 핵심 아이디어고요. 근데 이제 자기감독 학습만 하면은 언어에 대한 이해만 했지 아직 어떤 특정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운 적이 없겠죠. 그래서 인스트럭트 GPT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사람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답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여러 가지 답 중에 이런 답이 다른 답보다 더 좋을 것이다. 이런 피드백, 보상을 계속 줌으로써 사람이 이제 원하는 언어 생성이라든지 언어 작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GPT-3가 나온 이후에 다른 회사에서 나온 예를 들면 페이스북이라든지 구글의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모델을 실제로 해보면은 GPT-3와 그 성능차가 꽤 많이 났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엔지니어링 그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복잡한 이론이라기보다도 실제 현실에서 잘 되게 하는 건 상당히 뭐 지저분한 작업들도 일일이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양뿐만 아니라 질까지 다 만족하는 그런 대량의 데이터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픈 AI의 그 달리라는 사진을 생성하는
서비스를 알 텐데, 달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셔터스톡이라는 곳에 이미지를 다 샀습니다. AI 학습용으로. 뭐 챗GPT 같은 경우엔 지구상의 책을 다 사지 않았을까?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노력이 이제 결집된 서비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 중에 챗GPT를 직접 테스트한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아직 크게 보면 해결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챗GPT는 어떻게 보면 말을 잘하는 애지 정말 얘가 똑똑한 애일까? 이제 여러분들도 친구 중에 쟤는 별로 아는 게 없는데 말을 너무 잘해, 그런 친구들도 있고요. 쟤는 너무너무 똑똑한데 말을 잘 못해서 빛이 발하지 않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챗GPT는 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hallucination이라는 명확한 정답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한 확신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지금 언어 모델이 좀 네거티브 피드백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챗GPT한테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야, 그건 너가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챗GPT도 그거에 동조해서 틀린 얘기를 계속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얘가 정말 세상의 원리를 이해하고 똑똑하냐? 그거는 아직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심볼릭한 추론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엔 5자리끼리의 덧셈을 배우고 나면은 7자리의 덧셈도 하고 9자리의 덧셈도 할 수가 있겠죠. GPT 모델 같은 경우엔 5자리로만 학습이 되면 7자리, 9자리에 대해서는 덧셈을 하지 못합니다. 얘가 지금 원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정말 수많은 이그젬플러부터 원리가 아닌 이상한 코릴레이션, 그러니까 상관관계를 배워서 이제 덧셈을 하는 게 아니냐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우리 세계는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우리의 지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그 업데이트 주기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최신 정보를 물어보면 이제 잘못 얘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픈 AI에서도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금 완벽하진 않지만 물론 영원히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계속 개선되고 있다, 그렇게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어에 대한 능력은 이제 보여줬으니, 이제 시각적인 능력 혹은 청각적인 능력에 대해서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카카오톡을 통해서 사람과 대화한다 그러면 사람은 저한테 텍스트를 보내고 제가 사진을 보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은 이모티콘을 보내고 제가 동영상을 보내고, 제가 사진을 보내면서 사진에 대한 설명을 굳이 텍스트로 안 쓰잖아요. 당연히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그걸 이해를 해서 이제 계속 대화를 이어나가는데, 문자만 보내는 게 아니라 다양한 모달리티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를 하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가, 과연 챗GPT가 웃긴 동영상을 보고 이 유머를 잘 설명할 수 있을까? GPT 모델 같은 경우에 현재 동영상을 입력으로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동영상으로부터 되게 다양한 텍스트를 다른 방법으로 일단 뽑고요. 왜 웃긴지 한번 설명을 해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다형식 대화가 챗GPT에 구현은 안 되어 있지만 많은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미래에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유머도 기계가 학습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이게 왜 재밌는 상황인지, 그런 패턴을 이제 충분한 데이터만 모은다고 하면 기계도 예측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 입장에서는 GPT-3를 바라볼 때 정말 새로운 학술적인 기술이라기보다는 제가 봤을 땐 상업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의 영역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고요. 지난 10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은 과연 인공지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꾼 킬러 앱이 존재를 했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정말 코어 AI만으로 돈을 버는 서비스라는 게 꼽아보면 그렇게 꼽을 만한 게 없을 정도로 많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AI의 정말 기술의 끝을 갔는데 그게 바로 수익화가 가능한 그런 시대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AI를 정말 회사의 존립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로 이제 바라보는 상황이 됐다. 대표적인 예로 구글 입장에서는 코드 레드를 발동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회사의 위기 상황이라고 선언한 기사도 나왔었는데요. 그렇게 한 가장 큰 이유가, 얼마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0 빌리언, 우리나라 돈으로는 10조가 넘는 돈을 투자한 걸로 이제 다들 알려져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챗GPT 기술을 가지고 빙 검색과 결합을 했다. 그러면 구글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완벽히 석권하고 있는 검색 시장의 판이 흔들리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많은 분들이 두려움을 갖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이 훨씬 뛰어나 이렇게 생각했던 게 조금씩 무너지기 때문이거든요. 미래에는 이제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물론 기존에 있던 직업이 없어지겠죠. 없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받아들이면 그로 인한 새로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열릴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건 인공지능은 이제 나빠질 일은 없고 좋아질 일만 있다는 것이죠. 발전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안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계산기가 나왔는데 저는 계산기를 안 쓰겠습니다. 저는 무조건 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나는 안 쓰겠다. 저거는 내가 거부하겠다. 그게 과연 맞는 자세일까? 그렇진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챗GPT를 쓰는 게 치팅이냐,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 막는 게 어떻게 보면 미봉책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그 상황에서 단점을 이제 최소화하고 장점은 최대화할 수 있는 식으로 계속 우리가 사회를 바꾸는 게 저희가 할 일이지, 그걸 일부러 배척한다든지 이런 거는 길게 보면은 이제 가능하지 않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인공지능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면 그냥 냉정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너무 이렇게 나는 이제 쓸모가 없어, 패배주의적으로 바라본다든지 혹은 그걸 과하게 좋게 받아들이는 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제 인공지능의 한계를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한계를 보셔야지 여러분한테 기회가 있습니다. 그냥 신문기사만 보고 이러면 여러분한테는 아무 기회가 없고요. 새로운 툴이 나왔구나.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되고 뭐가 안 되지? 이런 게 아직 어렵다고 하니까 내가 요거가 되도록 한번 해보자. 혹은 요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이런 식으로 전향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좀 노력을 해보시면 아실 수 있는 논문이라든지 글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기 때문에 한 단계 좀 깊게 가보시는 게 여러분에게 더 넓은 기회가 있고, 그게 AI를 이제 받아들이는 최고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